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이 직접 공개한 현재도 실제 도주 중인 한 지명 수배자의 CCTV 영상입니다. 과연 이 남성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된 것일까요? 2021년 4월 18일 오후 8시 20분 무렵 이바라키현 북부에 위치한 도오카이무라에서 경찰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현장 인근에 살던 마을 주민으로 근처 집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을 칼로 찔렀어요 라는 말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주변을 봉쇄하고 사건 현장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63세의 남성 나가야마 요시카즈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 및 목, 흉부 등의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었으며 발견 당시에 이미 주택 1층의 거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피해자와 범인의 어머니였죠. 이에 경찰은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유일한 사건 목격자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요시카즈 씨에게는 57세의 나가야마 마코토라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남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았으며 형은 친가를 나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따로 나가 살던 형이 이날 모종의 이유로 친가에 방문했고 오후 7시 30분 무렵 남동생과 말싸움을 벌이던 와중 동생인 마코토가 형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인 점은 범인인 마코토의 경우 평소 조용한 성격에 연로하신 86세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 이웃 주민들에겐 효자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고 다른 주민들과도 다툼은커녕 동일본 대지진 당시엔 지진에 피해를 입은 동네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상당히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이죠. 바로 아니 이런 평판 좋은 효자가 대체 왜 형을 죽였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나가야마 형제와 40년을 넘게 알고 지냈다는 한 지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형제는 옛날부터 돈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형이 온갖 핑계를 대고 동생한테 계속 돈을 뜯어냈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한편 이웃 주민들 역시도 주기적으로 형 되는 사람이 와서 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라며 이들 형제 사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정적, 금전적으로 앙금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범행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2021년 4월 18일 저녁 7시 반 무렵 마코토는 집에 방문한 형과 격한 말싸움을 벌였고 이내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꺼내 형을 공격,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어머니를 차에 태워 근처의 친척 집 앞에 내려주며 먼저 친척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랑 싸우다가 죽여버렸어.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희생할게 엄마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악셀을 밟아 현장을 떠났던 것이죠. 경찰은 범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바탕으로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인근 지역의 CCTV 영상을 입수,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범행 직후의 행적이 약간이나마 밝혀졌는데요. 우선 마코토는 어머니를 친척집에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 방문해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이 찍힌 것이 바로 이 CCTV 영상이죠. 보시면 그다지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진 않고 꽤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방문 이후 마코토는 평소 정기 구독 중이던 신문 판매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는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코토는 자동응답기에 상당히 정중하고 침착한 말투로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말한 뒤 부재 중이셔서 죄송합니다. 신문 구독 정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당시 다음날 출근해 이 녹음을 들은 신문 판매점의 점장은 상당히 침착한 목소리였다. 전혀 동요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라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마코토는 현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도오카이무라 도서관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운 뒤 그대로 증발하듯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경찰은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2021년 4월 26일 수사를 공개로 전환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범인의 친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정이 있어서 저지른 범죄니까 자수했으면 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공개 수사 전환 이후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범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가설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도주설입니다. 범인의 마지막 행적은 도서관에 차량을 유기했다인데 이 도서관 주차장은 근처 기차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버린 뒤 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타고 먼 지역으로 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이 수사 초기에 제기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역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마코토의 모습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시기였고 이 때문에 그가 CCTV에 찍혔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차가 아니라 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지역 내 은신설입니다. 범행 이후 마코토가 어머니를 친척집에 내려주고 마실 것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침착한 말투로 신문 구독을 끄는 것을 볼 때 애초부터 도주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인데요. 물론 경제적 기반이나 거처 없이 4년 동안 생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그가 신뢰할 만한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몸을 의탁해 현재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죠. 또한 이 두 번째 가설에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범인은 86세 노모를 모시고 쭉 함께 거주해왔고 범행 후에도 사건의 어머니를 말려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친척집에 내려주는 등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잡히면 어머니에게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검거나 자수를 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수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극단적 선택설인데요. 형을 살해한 이후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도주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설로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 특성상 바다에 몸을 던졌거나 인적이 드문 숲, 산 등을 선택했을 것이고 이후엔 야생동물이 시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금껏 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지역은 곰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멧돼지는 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사건 이후 어디로 사라졌으며 4년이 지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 세 가설 중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비는 한편 범인이 살아있다면 하루빨리 자수해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